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여자 양궁의 임시연 선수는 생애 첫 올림픽 무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남수연, 전운영과 함께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이끌었고 김우진과 혼성 단체전 2연패 역시 합작했습니다. 특히 여자 개인전에서 남수연과 접전 끝에 금빛관역을 적중시키며 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는데요. 고작 21세의 올림픽 3관왕이라니 금메달 3개를 목에 걸고 금이 환영한 임시연 선수는 메달 무게로 목 디스크 걸릴 것 같다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시연은 올림픽 랭킹 라운드에서 694점을 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이후 차례로 3개의 금메달을 한국에 안기며 신궁으로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파리에는 임시연의 동상까지 등장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임시연의 경기 모습을 본딴 동상을 만들어 화제인데요. 조직위원회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파리 레쟁발리드 양궁 경기장 인근 앵발리드 앞거리에 임시연이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올리고 한글로 축하해요라고 적었습니다. 또 임시연이 올림픽 본선 랭킹 라운드 때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고 소개했습니다. 임시연은 수영에서 4관왕을 차지한 프랑스 선수 레옹 마르샹과 미국의 체조전설이자 파리올림픽 도마 챔피언 시몬 바일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번 대회 최다 금메달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연 선수 집안의 놀라운 이력이 공개되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궁 3관왕에 오른 임시연이 고려의 명장 임난수 장군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임난수 장군은 고려 말 최영 장군과 함께 왜구를 토벌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나 고려가 멸망한 후에는 태조의 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며 충청도 공주목 3기촌으로 낙향한 인물이었습니다. 임난수 장군은 650년 전인 고려 공민왕 23년 당시 화살을 사용해 왜구와 싸우던 중 오른팔이 잘리자 화살통에 잘린 팔을 넣고 계속 전투를 이어간 일화로 유명합니다. 임시연 선수의 조상 임난수 장군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이런 게 바로 팔수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주목 3기촌은 지금의 세종시인데요.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당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던 임난수 장군의 충절을 기려 임난수로가 조성된 까닭에 세종 시민들에겐 친숙한 역사 속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시연의 금메달 소식이 알려진 후 세종시 곳곳에는 부안임시 임시연 선수 금메달이라는 축하 연수막이 곳곳에 걸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양궁을 시작한 임시연은 2022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후 그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이번 파리올림픽까지 개인전, 단체전, 혼성 단체전까지 금메달을 석권했습니다. 양궁 종목 세계 최초로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모두 3관왕을 달성한 유일무이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21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무대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것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기록들입니다. 임시연 선수의 올림픽 양궁 3관왕이라는 뛰어난 업적은 고려 명장의 후손이라는 유전자, 피나는 선수의 노력, 그리고 지연, 학연 등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올림픽 출전 선수를 선발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양궁협회의 지원, 이렇게 3박자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번 올림픽으로 많은 것을 수확한 인물은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었습니다. 한국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신화를 완성하면서 한국에서는 양궁을 꾸준히 후원해온 현대차그룹과 정의선 회장이 재조명됐는데요. 한국 양궁이 10연패를 한 자리에 그리고 시상식에 정의선 회장은 IOC 위원인 김재열 삼성 글로벌 리서치 사장과 함께 시상자로 나서 부상을 전달하며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모습을 보며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10연패를 성공한 배경 중 하나에 정 회장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보고 있나 정몽규, 몽규 좀 어떻게 해봐. 축혀봐 본받아라. 정의선 회장님, 축구협회 회장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창 축구협회가 차기 대표팀 감독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호된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여서 더욱더 정의선 회장과 양궁협회는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한국 양궁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1985년 양궁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40년간 단일 종목에 지원하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2005년부터 협회장직을 맡아 한국 양궁을 세계 최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스포츠과학을 적극 도입해 선수단 발전을 추진했고 국제대회마다 선수들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삼는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지가 정해지면 개최지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했고 이 때문에 국내 양궁 부문은 우수한 선수들 배출이 많아 한국 내 국가대표 선발전이 세계대회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현지 방문도 선수단 사기를 진작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양궁협회장을 맡은 이후인 2008 베이징 올림픽부터 이번까지 늘 현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보상도 후했습니다. 앞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개인전 금메달에 3억 원, 단체전 금메달에는 2억 원의 포상금을 책정하고
선수들에게 그해 출시한 신차도 제공했습니다. 이러니 축구협회에 이어 이제는 배드민턴 협회까지 정의선 회장이 맡아서 양궁협회처럼 이끌어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최근 파리올림픽 안세영 선수의 금빛 낭보를 빗바래게 하고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임원진만 40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회장이 7명이나 되는데 국내 10대 기업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의 부회장단을 보유할 수 없는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30명, 감사 2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력을 가진 임원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A수산 대표, 비치과 원장, 지역언론사 부장, 대학 초빙 교수까지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밑거름이 돼 국민적인 성원을 얻고 있는 대한양궁협회는 임원진 구성이 단출합니다. 정의선 회장 포함 28명으로 부회장도 2명뿐입니다. 특히 이사진의 김진호, 윤미진 등 우리에게 이름이 친숙한 올림픽 메달리스트, 즉 양궁 전문가가 포함돼 있고 대부분이 현역 지도자이거나 스포츠를 전공한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양궁협회와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양궁팀의 김우진은 지난 2일 양궁 혼성 단체전 시상식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협회가 있어 항상 모두가 공정한 위치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고 협회에 공을 돌렸습니다. 반면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경기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지금까지 협회에 대한 불만이 분노가 되었고 이 분노로 훈련을 해왔다며 작심한 듯 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강경진 대표팀 감독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에 개입해놓고 책임을 감독과 코치진에게 전가한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장 과정에서는 선수와 감독은 이코노미석,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한양궁협회는 1983년 설립부터 범연대가 인물들이 회장을 지냈지만 잡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원은 해주지만 개입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양궁 대표 선발전은 기존 선수들의 학력, 수상 내역을 배제하고 제로 베이스로 치러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양궁협회와 배드민턴협회의 역량 차이는 곧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배드민턴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한국팀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따내는 쾌거를 이룬 바 있지만 이후 한국팀이 올림픽 배드민턴에서 따낸 금메달은 7개로 양궁의 32개와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으면 좋겠고 수십 년째 똑같은 훈련 방식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스포츠의 유망한 선수들이 협회와의 갈등으로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하다가 선수 생활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왔는데요. 이번 올림픽이 국내 스포츠협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